19세기 런던. 화가베질 호러드의 화실은 장미와 라일락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가 모델로 서 있었고, 베질은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바쳐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베질에게 도리언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화실 한쪽 소파에서는 냉소적인 쾌락주의자 헨리 워튼경이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헨리 경은 순진한 도리언에게 자신의 위험한 철학을 속삭였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네, 도리언. 언젠가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에도 주름이 지고 빛이 바래겠지. 그러니 젊음을 즐기게, 감각적인 쾌락에 몸을 던지게.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뿐이라네. 헨리 경의 매혹적인 목소리는 도리언의 영혼 깊은 곳에 잠재된 나르시시즘을 일깨웠습니다. 마침내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눈부셨습니다. 도리언은 헨리 경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아름다움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질투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외쳤습니다. 슬프도다. 나는 늙고 추해지겠지만 이 그림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겠지. 반대일 수만 있다면, 내가 영원히 젊고 이 그림이 대신 늙어갈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바치겠어. 베질은 그림을 도리언에게 선물했습니다. 도리언은 자신의 소원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그 초상화를 자신의 저택으로 가져왔습니다. 헨리 경의 영향 아래 도리언은 점점 쾌락과 아름다움만을 좇는 삶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수했던 영혼은 서서히 헨리 경이 건넨 독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리언은 빈민가의 작은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는 여배우 시빌 베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천재적이었고 무대 위에서 그녀는 순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도리언은 그녀를 예술이 낳은 고귀한 존재라고 부르며 열렬히 구애했고, 시빌 역시 아름다운 왕자님 같은 도리언에게 마음을 빼앗겨 약혼을 하게 됩니다. 도리언은 헨리 경과 베질을 초대하여 시빌의 연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시빌은 더 이상 연기에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사랑을 알게 된 그녀에게 무대 위의 가짜 사랑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연기는 형편없었고 관객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헨리 경과 베질은 실망하며 극장을 떠났습니다. 분노한 도리언은 무대 뒤로 찾아가 시빌에게 잔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랑을 죽였어. 당신의 예술이 없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그저 천박하고 매력 없는 여자일 뿐이야. 시빌이 울며 매달렸지만 도리언은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저지른 첫 번째 결정적인 잔혹 행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리언은 우연히 자신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림 속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인매가 약간 비틀려 잔인하고 냉소적인 비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리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리언은 시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헨리 경이 찾아와 시빌의 죽음을 아름다운 비극 예술처럼 포장하자 금세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도리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며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저 초상화가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도리언은 흉측하게 변해갈 그림을 남들이 보게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커다란 천으로 덮어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저택 꼭대기층에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옮겨 숨겨버렸습니다. 이제 그 방은 도리언 그레이의 추악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무덤이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사교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와 어울렸던 젊은이들이 타락하거나 파멸하고 명망 있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언의 얼굴만은
여전히 20살의 그 순수하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 차마 그 추잡한 소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언은 헨리 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감각적인 쾌락만을 좇았습니다. 그는 희귀한 보석, 이국적인 향수, 화려한 자수와 고대 악기들을 수집하며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아름다운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그는 다락방에 있는 흉측한 초상화의 존재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쾌락의 끝은 언제나 불안이었습니다. 도리언은 밤마다 하인들 몰래 등불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상화를 덮은 천을 걷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림 속의 얼굴은 더욱 늙고 더욱 추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뺨은 탐욕으로 늘어졌고 눈은 음탕하게 번들거렸으며 손에는 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기록이었습니다. 도리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빈민가의 아평고를 드나들며 타락의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교클럽에 그가 들어서면 예전에 그와 친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언의 얼굴은 천사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걷어낼 수 없는 죄악의 늪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도리언의 38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밤, 파리로 떠나려던 베질 호러드가 도리언을 찾아왔습니다. 베질은 도리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언, 자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자네가 손대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다는 게 정말인가? 나는 자네의 영혼을 보고 싶네. 하지만 그건 10만이 보실 수 있겠지. 베질의 말에 도리언은 기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영혼을 보고 싶다고? 좋아, 베질. 당신이 그린 당신의 걸작을 보여주지. 당신은 당신의 작품을 볼 자격이 있어. 도리언은 램프를 들고 베질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파멸을 향해 가는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도착한 도리언은 초상화를 덮고 있던 낡은 커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베질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늙고 병들고 악에 찌든 괴물의 얼굴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얼굴 속에서도 도리언 특유의 눈빛과 베질 자신의 붓터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질이 그린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자네란 말인가? 베질의 물음에 도리언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지. 그리고 헨리 경이 나를 타락시켰어. 이 그림은 내 영혼의 얼굴이야. 베질은 눈물을 흘리며 도리언에게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신의 자비가 더 크네. 도리언, 함께 기도하세. 그 순간 도리언의 내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목격한 이 남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이 화가를 향한 살해가 폭발했습니다. 도리언은 주변에 있던 나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질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베질 호러드는 의자에 널브러졌습니다. 도리언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 바닥으로 붉은 피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도리언 그레이는 이제 영혼을 판 타락자에서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살인을 저지른 후 도리언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알리바이를 위해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하인을 깨워 다시 들어온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옛 친구이자 화학자인 앨런 캠벨을 불렀습니다. 도리언은 어떤 약점을 쥐고 있는 듯 캠벨을 협박하여 베질의 시신을 흔적도 없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캠벨은 거부하려 했지만 도리언이 내민 쪽지를 보고 사색이 되어 굴복했습니다. 다락방에서는
끔찍한 화학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베즐 호러드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리언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 초상화를 보았을 때 그림 속의 손은 더욱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뚝뚝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베즐을 살해한 후 도리언은 죄책감을 잊기 위해 아평구를 찾았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비참한 인간 군상들 속에 숨어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과거의 망령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리언의 별명인 아름다운 왕자님, 성을 부르며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바로 18년 전 자살한 시빌 베인의 남동생, 제임스 베인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누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18년 동안 아름다운 왕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도리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리언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시오. 18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면 나이가 40은 되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제임스가 도리언을 가로등 불빛 아래로 끌고 가자 그곳에는 갓 20살이 된 듯한 앳된 소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인은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곧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리언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정원 덤불에서, 창문 밖에서 제임스 베인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공포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리언의 영지에서 사냥대회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사냥꾼의 오발탄에 맞아 즉사한 것입니다. 도리언은 불길한 예감에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토록 그를 쫓던 제임스 베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도리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협할 과거는 모두 사라졌다. 나는 안전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도리언은 개과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순박한 소녀를 유혹했다가 그녀를 위해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첫 번째 선행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겠어. 그는 자신의 선행이 다락방의 초상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도리언은 기대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초상화의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더욱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 속 얼굴에는 위선이라는 새로운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눈빛은 더욱 교활해져 있었습니다. 도리언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조차 허영심과 위선에 불과했음을 그림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그림만 없애면 내 양심의 가책도 내 영혼의 증거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도리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베즐을 죽였던 그 나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피가 닦여 반짝이는 그 칼날을 집어든 도리언은 그림 속의 흉측한 자신을 향해 힘껏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경찰과 함께 다락방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칼에 심장을 찔려 죽은 쭈글쭈글하고 추악한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들이 알던 도리언 그레이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을 한 초상화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죽어있는 흉측한 노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서야 그가 도리언 그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남자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